예. 자, 여러분 기운 내서 우리 또 한번 조선으로 한번 멋지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조선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선의 시기 구분을 얼른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조선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 시간의 화살표를 한번 좀 길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요 정도로 한번 만족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조선은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 조선은 언제 멸망을 했느냐? 여러분 몇 년이라고 봐야 될까요? 1910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1910년 조선은 멸망한다. 왕조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 한일합방.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빼앗기는 해가 바로 1910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일합방으로 조선은 멸망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일합방 13년 전에 나라 이름이 바뀌긴 하죠. 여러분, 1897년에 나라 이름이 뭐로 바뀌죠? 그렇습니다. 1897년에 대한제국으로 바뀌죠. 하지만 조선 왕조와 대한제국의 왕조는 같기 때문에 다른 나라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조선의 26대 군주인 고종이 자기 스스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면서 황제로 등극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13년간은 조선의 말기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519년간이 이제 조선의 역사가 되는데요. 조선은 일단 시기 구분을 했을 때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뭘 기준으로 나눌까요? 그렇죠. 양난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200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그럼 몇 년일까요? 건국 후 200년 후 1592년이라는 겁니다. 연도는 기억이 나면 날수록 더욱더 좋아요. 네, 기억이 나면 날수록. 네, 연도 몰라도 된다라는 강사가 사실 있거든요. 한국사 강사가 공식. 그런데 연도가, 그래서 순서만 잘 이렇게 따지면 뭐 되는 거지 뭘 또 외워 뭐 그러는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순서 따지다가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영어의 문제를 풀 시간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자라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연도가 기억이 나면 한 방에 그냥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물론 임진왜란의 연장선이라고 평가가 됩니다만은 1597년에 다시 한번 전란이 일어나죠. 요게 60가짜로 정유년이에요. 정유년. 그래서 정유년에 또 일어났다라고 해서 정유재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모두 조선과 일본과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얼마 안 있어 1627년에 이번에는 여진족과 싸워요. 여진족. 얘는 정묘년이에요. 그래서 정묘년에 오랑캐들이 일으킨 난리다라고 해서 얘를 정묘호란이라고 하고, 이거는 조선과 여진족의 국가인 후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금이 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싸우게 되는 병자호란은 후금과 조선과 청나라와의 전쟁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 한다? 병자호란. 네. 그래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요렇게 두 개는 외란이고 요렇게 두 개는 호란이어서, 자, 외란과 호란을 우리는 합쳐가지고 양난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양난 이전의 200년간이 바로 다름 아닌 조선 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조선의 전기가 되겠다. 여기서 대체로 3문제 정도 나와요. 우리 20문제 가운데에서 3문제나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양난 이후에 조선은 같은 국가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라가 달라집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나빠져요. 네. 차라리 망하고 다른 누군가가 건국을 했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대로 네, 계속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통째로 다 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를 다 후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편의상 나눠요. 편의상 나눠가지고 네, 중간에 여기까지를 대체로 편의상 조선 후기라고 부르고요. 그 이후부터를 우리는 개화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개화기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죠. 1863년 네, 조선의 26대 군주인 고종이 바로 네, 왕이 된 해가 바로 1863년이고요. 고종은 당시 12살이었기 때문에 고종의 아빠인 누구죠, 여러분? 흥대. 네, 흥대가 바로 네, 모든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그 첫 해가 바로 1863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정치경제 사회문화에 정말 많은 개혁을 단행을 하는 내정개혁이 시작이 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고 그리고 요 무렵부터 열강들이 조선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와요. 네,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새로운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흥대의 집권. 역시 조선 후기에도 요 사이에도 세 문제 정도가 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화기는 대체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그 이상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최소 두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은 우리 공시 20문제, 한국사 20문제 가운데에서 대략 8문제에서 한 9문제 정도가 조선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시 한국사의 한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순서대로 이제 전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후기 하고 그 다음에 개화기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우리 한번 가보면 자, 요게 1945년이죠. 1945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일제강점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화기하고 일제강점기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근대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요게 해방이 되는 거죠. 해방, 광복.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18년까지 여기를 우리는 현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근현대사 그러면 1863년부터 현재까지 역사가 바로 근현대사가 되는 것이고요. 이 앞에 후기는 또 시기 구분을 했을 때는 근대가 막 태동하는 시기였다라고 해가지고 이 시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근대 태동기라고 표현을 해주죠. 그리고 그 앞시기는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근세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어떤 시기 구분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만 공부하는데 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 조선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군주가 27명이 있는데 그 군주의 계보를 외우지 않고서 조선의 역사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구구단 없이 수학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고려는 가급적이면 외우세요 그러면서 노래도 불렀잖아요. 그런데 조선의 군주 계보는 그냥 강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조선의 군주 계보를 암기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얼른 암기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어요. 아시죠 여러분? 대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헌철, 고슨. 네, 요거 조금 에바다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칠판에다가 한번 쭉 적으면서 시기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또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삼국시대에 세기 구분 중요하다 그랬었죠. 삼국시대의 해법 세 종류 있다 그랬었죠.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죠? 세기별 삼국의 관계. 두 번째는 세기에 어떤 군주가 있는지, 세기별 주요 군주.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주요 군주의 활동이었죠. 조선에서 문제를 낼 때에도 출제자들은 세기 얘기는 안 하지만 세기, 그 출제의 의도는 세기를 물어보는 조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5세기냐, 이게 16세기냐, 이게 17세기냐, 이게 18세기냐
라는 거를 우리가 구별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만 그것을 의도한 출제 문제가 나왔을 때 제대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장시가 뭐죠? 장시? 정기시장을 장시라 그러죠? 5일장. 여러분, 우리 일산 살잖아요. 일산장이 있어요. 여기는 주염역이고 저쪽에 일산역 여러분 알고 있죠? 일산역? 거기 구일산. 거기에 일산시장 있잖아요. 일산시장 원래 정기시장이었어요. 정기시장. 38장. 그래서 3일, 8일, 13일, 18일, 맞다. 23일, 28일, 이렇게. 네. 요때 아주 크게 열립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 뭐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장시, 정기시장. 네, 대체로 5일장이 되는데요. 여러분, 장시가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출연하거든요. 장시가 처음으로 출연했다. 장시가 처음으로 등장한 거는 언제냐? 15세기 후반이에요. 장시가 출연한 건 언제다, 여러분? 등장한 거는 남부지방에 장시가 보이기 시작을 했다. 요건 안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요것이 점차 장시가 점점 늘어나더니 16세기 중반에 이게 전국적으로 장시가 확산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18세기 중반이 되면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된 장시가 1000개를 넘어서더라라는 겁니다. 대체로 이렇게 외우고 끝내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물어볼 수 있냐면 이게 어느 왕 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모르고서 그냥 요대로만 외워놓으면 이게 실제 시험에서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적용이.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거죠. 15세기 그러면 15세기 안에 들어가 있는 왕이 누구냐 쪼로록 한번 읊어봐 라고 하면 읊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16세기 중반 그러면 어느 왕이냐라고 하면 그거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 출제자들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몰라. 다음 기회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태정태세 문단세를 외웠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작은 거 정도는 세트로 추가적으로 외우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15세기 후반 그러면 성종이에요. 성종. 성종에서 연산구로 넘어가는 요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제시문에 성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다음 시대의 시대 상황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장시가 1000개로 늘어났다. 그럼 맞아야 틀려요? 틀린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